통일코리아 지도자 문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 3월 29일 날 파리 그 평화회담을 북베트남 호지민이 지도하는 북베트남하고 파리에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협상하기 전에 이미 닉슨은 키신저를 1971년 7월 달에 비밀리에 중국을 보내죠. 중국을 보내가지고 너희 지금 중국 보내기 전에 중국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1949년 48년 10월 달에 모택동이 이제 완전히 승리를 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소련한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등 어쩌나 해가지고 사실은 소련이 일부 협력해 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자탄을 개발해요.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부터 중국이 배짱이 이제 커져버리죠. 커져니까 소련이 볼 때 이게 용원방자거든요. 소련 경제는 점점점 몰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악화돼 가지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요 도시에 소련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해서 거대한 방공호를 파놓고 그런 준비를 다 한 게 지금 현재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상황이 중국은 아주 굉장히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정말 붙어가지고 이기냐 지냐 이제 이럴 텐데 그때 이제 미국이 그걸 환파해가지고 닉슨이 키신저를 중국에 보내죠. 보내가지고 키신저가 가서 모택동을 만나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언제까지 소련한테 형님하고 있을 거야? 우리 미국이 당신들을 절대 위협이 안 되게 베트남한테 남쪽에서 군대를 필리핀까지 다 빼줄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소련하고 한번 붙어봐. 우리 남쪽에 당신네들 포진해 있는 군대 다 올라가도 우리는 절대 손 안 대고 대만까지도 내가 군대 다 빼줄 테니까 소련하고 대결해봐. 대결해가지고 소련을 압박해버려. 그래가지고 당신도 소련하고 거의 동등하게 맞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꼬드긴 거죠. 이렇게 꼬드겼겠죠. 내가 그때 뒤에 안 따라가서 자세히 듣진 않았는데 내 짐작이 맞아요. 내가 그렇게 짐작하면 그대로 맞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 작업을 한 거죠. 하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갔으니까 10월 달이면 한 10개월이네요. 10개월 만에 대만에서 이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죠. 약속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은 아주 마음 놓고 군사력을 소련 시베리아 쪽에다가 그냥 집중 배치를 해가지고 소련하고 이제 맞먹으려고 그러니까 소련은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식량 무기화 정책 이래가지고 아주 기아에 허덕이고 이런 판에 중국까지 거기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소련의 시베리아 이쪽에 중국의 시베리아 이쪽에 가까운데 중국령은요 옛날에는 국경 개념이 거의 모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련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넓은 땅에다 그냥 농사지어서 가져가고 그래도 중국이 관리할 역량도 안 되고 또 중국이 종주국이 소련이 와서 좀 농사지어 가는데 그거 가지고 째째하게 시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지들 땅처럼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큰 국경도 정비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소련이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만에 미군을 철수해주고 그 1년 후인가요? 72년 2월 20일인가 닉슨이 중국을 별안간 방문해요. 방문해가지고 이제 우리 모택동이 친구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직 베트남 전쟁은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먼저 얻은 거죠. 얻고 나서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되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개발이라는 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돈이 있어야 돈. 이 돈이 있어야 돼. 우리가 경제개발한 것도 돈 가지고 한 거고, 일본의 경제개발한 것도 이 돈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주계장막 속에서 경제개발을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돈이 뭡니까? 국제금융이잖아요. 국제금융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쓴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돈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중국이 막 돈을 풀어준 거 아니에요. 풀어주니까 중국이 그 돈을 갖다가 그냥 경제 개발을 해서 얼마 동안, 몇 년 동안에 그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했어요. 무지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북한하고 관련해서도 북한이 이제 그 미국한테 그 돈 풀어달라고 그렇게 막 배짱 띵깡 부리고 이러는 이유가 북한을 돈 풀어주면요, 걔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박정희라는 놈이 그 중간에 쿠데타 일으켜놔가지고 그렇게 도둑질을 해먹었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제대로 그 돈 관리했으면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박정희한테 다 도둑 맞아가지고 지금 뭐 외국에서 자관 들어온 거를 거의 한 60%나 우리가 제대로 활용했는지 50% 활용했는지 그 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저 태극기 들고 다니는 저 멍청한 노인네들은 뭐라 하냐면 박정희가 아주 천재적인 경제개발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했다고. 그러면 그 중국은 지금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보다 더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 중국은 그럼 박정희보다 훨씬 더 영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영웅이 박정희라며. 근데 중국이 더 발전했고 서독도 더 발전하고 일본도 더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런 얘기하면 또 늙은이들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옛날부터 공업화에 기반이 있었던 나라고 우리나라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는 영웅이고 서독은 영웅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서독에 물론 그 독일의 그 아데나워 수상이 뭐 이끌 때 그 옛날에 그 1차 대전을 치를 만한 그 기반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반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냐면 돈이 없으면 그거 다 그냥 거미줄 쳐가지고 그 고철덩어리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쉬운 예로 우리나라 그 무슨 그 한물간 기업들 가 보세요. 그거 무슨 그 기업 그 무슨 설비 다 그런 거 있어도 다 녹슬어서 그냥 나중에 다 그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기름치고 조이고 닦고 뭐 이래서 돌려야 그게 이제 무슨 그 기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 그냥 놔둬가지고 이렇게 방치시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돈을 외국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국제금융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 된 거고 중국도 똑같이 그 국제금융을 써가지고 그렇게 부자 된 거고 지금 이제 북한이 그 사활을 걸고 미국한테 대결하는 게 북한이 그 돈만 주면 금방 쟤들 부자 돼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알으니까 안 주죠. 왜냐면 저쪽이 부자 되면 전쟁 안 해. 북한도 잘 살면 우리처럼 전쟁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전쟁 안 하면 미국은 여기서 이 소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 국민을 뭐 지켜준다고 지가 지금 핑계대고 와 있는데 지켜주긴 지들이 뭘 지켜주는 게 오히려 전쟁해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번에 그 진짜 뭐야 방위 분담금 그 관련해 가지고요.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얼만큼 압력을 했냐면 저기 뭐야 미군 부대에 있는 그 종사하는 한국인 그 협력자들은요. 지금 거의 한 반 정도를 잘랐어요. 잘라갔는데 뭐 완전 해고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협상이 잘 되면 채용해주고 안 되면 안 해주고 뭐 일단 개수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하루빨리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개념부터 버려야 되고 미국이 미국만 믿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큰 착각을 이거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닉슨이 그 중국 방문해가지고 그 모택동이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제 대만에 있는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철수해 줄게. 그래가지고 대만에 있던 그 핵무기를 1979년 이제 10월 달에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박정희 죽기 직전이네. 10월 1979년 5월이죠. 5월 3일인가? 하여튼 그때 미국의 그 핵무기를 실은 마지막 군대가 대만에서 철수했죠. 근데 대만은 청천벽력이죠. 미국만 믿고 이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대만을 미국이 헌신짝거리더라고. 그러고 이제 중국하고 짝짝꿍이 돼버리니까 대만은 이제 완전히 요즘 말로 그 개털돼 버렸는데 그래도 키신저가 이제 한 가지 체면은 세웠어요. 왜 체면 세웠냐면 중국 보고 그렇다고 해서 대만 뺀다고 그래서 대만에 미군 뺀다고 그래서 너희들 그 친구 오지 마. 대만은 우리가 빼버리면 그 군대 빼버리면 아무런 쓰잘데없는 그 힘도 하나도 없어. 너희 하루아침에 그 대만 점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체면도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줄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놔둬. 그럼 놔두면 그 대만은 이제 서서히 너희 나라 될 거야. 그런 정도의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래요. 대만 사람들이 내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아마 중국이 이 조건 없이 통일해 주길 바랄 거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대한 중국을 대항할 능력도 없고 또 굳이 중국하고 싸워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제적인 열강의 흥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도 이제 그게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대만처럼 우리도 미국이 필요 없어질 때는 있어요. 언젠가 이제 우리를 그 헌신작전 벌이고 미군이 떠날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도 우리가 지금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국민 정신을 개조해야 돼요. 개조해야 되는데 이 실제로 지금 요번에 민주당을 이번 4.15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국가관도 뚜렷한 사람들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정말 그 빨간당을 찍은 사람들은 국가관도 없고 이건 무슨 뭐 박정희가 영웅이니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애국을 보낼 겁니까? 어떻게 보낼 겁니까? 그 전부 우리 이제 다 연로원 늙은 세대들인데 이 양반들이 인간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박정희를 비롯한 그 전두환 뭐 이런 놈들이 그냥 그 요소를 퍼부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 박정희가 그렇게 이렇게 교육시키라 이렇게 안 해도 이 어용 학자들이요. 난 무식해서 그런지 아주 학자들 되게 잘 좋게 안 평가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뭐 1년, 10년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우리는 자주 국방, 자주 자립하는 나라로서 북한을 우리가 좀 도와준다는 측면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살살 달래가지고 북쪽으로 길을 뚫어야 돼요. 뚫고 KTX 타고 우리도 좀 갑시다. 저기 뭐야 시베리아도 가고 뭐 저쪽에 시베리아요. 옛날 우리 땅입니다. 시베리아 연변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쪽에 가면 우리 저기 뭐야 동포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연변에 가면요 유일하게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간판을 다른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 그 연변에는 연변 자치주에는 한글로 전부 간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중국말은 그 밑에다가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런 우리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바보처럼 저 늙은이들 표 찍는 데 따라서 국가가 이렇게 휘청휘청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자고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이런 내용을 들은 분들이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저쪽에 빨간 색깔 표 찍으러 다니는 분들을 좀 설득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최소한 못 바꾸더라도 그분들로부터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십시다. 그것을 간절히 부탁을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잔소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입니다.